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모의 창업 오늘 68페이지 공부를 할 건데, 지금 뭐 우리 1학기 때도 살짝 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 어, 가온이 안 들어와진대요. 음, 주석 체크는 해놓을게요. 네. 모의 창업할 때 일단 여기 학습 목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관심 분야의 직업이랑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모의 창업 창직 활동을 할 수 있다인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사실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1학기 때도 여러분들이 뭐 활동지를 조금 그 제출하기도 하고 내용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업 마치기 전에 유튜브 영상도 이게 작년 3월인가 5월 달 영상인가? 그래도 뭐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되게 좋은 사업 계획서를 알려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전에 이제 요 교과서에서 보면서 이제 모의 창업과 창직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처음에 여기 보시면 뭐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요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로도 나와 있죠? 보면 이제 외부 준서 어서 와. 오케이.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이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이거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면서 줌 이거 주식이 3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3월 아니면 4월 달에 그 줌 주식을 내가 뭐 사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 선생님 통장에 있는 돈은 3배가 되었겠죠. 물론 뭐 저도 민감하게 대응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기업가 정신은 근데 그 좀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 뭐 예측은 되긴 했어 어느 정도 그냥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올해는 인기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뭐 사실 예측은 강하게 있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아직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투자에 대한 걸 아직 경험을 못 해본 상태잖아요. 그 혹시나 뭐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친구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근데 사실 아직은 어린 나이기 때문에 투자 이런 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선생님도 투자를 뭐 이렇게 딱 해본 적은 없습니다. 쌤은 주식 이런 걸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뭐 월급 받으면은 열심히 저금하고 쌤이 해봤자 그냥 적금 이거밖에 해보진 않아서 왜냐면 쌤도 사실 예민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선뜻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창업이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민감하게 대응하고 과감한 행동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 줌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만약에 나라면 어느 정도의 흐름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전문가의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사실 지금 쌤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오늘 그러니까 우리 이거 원격 수업하기 전 수업 교실 환경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시설은 다 똑같지만 쌤도 교육학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는 나고 서로 좋아했던 것도 뭐 좀 다를 수 있고 쌤은 2002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하러 나가고 뛰어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런 환경이 다른데 경험이 다른데 근데 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교실 환경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고등학교 교실 환경하고 어떻다고 생각해요? 별반 차이 없어요 사실. TV 좀 큰 거? 쌤도 고등학교 때 TV 저 정도 큰 건 있었어요. 한 14, 15년 전이죠. 쌤 고등학교 때니까. 근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쌤도 이제 20대 중반에 들어서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좀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도 스스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라는 단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어야 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굉장히 둔한 상태로 몇십 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지금 올해 이 코로나19로 계기로 해서 우리 학교의 수업 환경 자체가 다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실시간 지금 이거 줌은요 회의용이에요. 수업용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하고 그 다음 졸업하면 성인 20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 아마 만약에 도전을 하고 그쪽 창업 쪽을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거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쌤은 올해 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내년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후년이 되더라도 100% 과거에 했던 것처럼 교실 수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학교 환경, 수업 환경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창업 중에 하나, 뭐 아이템 하나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회의용이고 줌은 수업용으로 여러분들이 줌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걸로 창업을 하면은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좀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은 뭐 좋게 봐요 이거. 그래서 뭐 시장조사 여러분들 이거 실시간 쌍방향 이거는 만약에 지금 예를 든 걸로 그냥 계속 해볼게요. 아이템은 지금 우리 선정됐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인터넷 방송으로 치면은 뭐 트위터도 있을 거고 아프리카 TV도 있을 거고 유튜브 라이브도 있기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수업을 위한 걸로 하는 거잖아요. 불편한 점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은 지금 태블릿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 이런 태블릿이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도 이거 태블릿도 싼 거 아니에요. 쌤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큰 맘 먹고 월급 열심히 모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컴퓨터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쌤 생각에.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할 때 지금 시장 조사는 안 해도 뻔해요.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웬만한 개발자들은 다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지금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고도 남았어요. 이미 나오기도 했을 거야.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 몇 개 듣긴 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 좀 지금 뭐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미 나오기도 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유행이 안 된 거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줌 이게 좀 대중적이고 좀 더 쓸만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런 거지. 대중적인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연예인도 뭐 처음에 좀 인기 있었다라고 해서 끝까지 인기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는 또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근데 시장 조사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웬만한 개발자들이 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창업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선두주자가 되는 게 후발주자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거 다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여기 사업 계획 수립 있죠? 이거 쌤이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유튜브. 한 12분짜리거든요. 12분 정도 되는 건데 요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창업 자금 조달,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창업 자금 조달, 이게 뭐 1, 2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 단위로, 천만 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뭐 창업 자금을 조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사업 계획서가 좋아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가 좋으면, 그리고 유망하면 당연히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쌤은 그렇지는 않은데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에이 진짜. 근데 진짜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막 투자할 때 막 몇 억씩 그냥 확 투자해버리고. 저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뭐 투자 이런 거 사기 그거 해서, 근데 그게 며칠 안 됐어요. 한 20일인가? 20일 며칠 만에 막 20몇 억, 30몇 억이 뭐 인출됐다고. 근데 이게 은행에서 그 이거 의심스러운 걸로 감지 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기사 하나 봤는데, 그건 뭐 부가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마케팅이죠. 여러분들 그 마케팅 하니까 쌤이 생각이 나는데, 그 혹시 이거 좀 수업 중에 얘기하면은 좀 안 될라나? 뭐 괜찮겠죠? 뭐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체크할게요. 좀 아프리카 TV 약간 1세대 방송했던 사람인데요. 소닉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알면 채팅창에 좀 황효진입니다, 본명은. 그 쌤이 스타크래프트도 되게 좋아해서 그 약간 엽기 전략 이런 거 되게 재밌게 초반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인기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사업을 했습니다. 신발팜이라는 그 사업을 하다가 뭐더라? 스베누 그걸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이게 막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연매출이 막 몇백억이 넘는 그런 되게 큰 회사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마케팅을 한 게 그때 가장 그 인기 많던 여자 가수들한테 이렇게 신발 신기고 촬영하고요. 거기 아이유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컸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좀 잘 안 됐습니다. 네, 뭐 횡령하고 또 그 공장에 그 뭐 납품 받으면은 거의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금 미지급한 거 해서 이렇게 사기 그런 걸로 좀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씁쓸한 얘기를 왜 하냐면, 영업과 마케팅을 할 때 여러분들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줌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어.
그런 비슷한 게 수업용으로. 근데 아직은 대중적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업과 마케팅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업을 담당한 사람들, 마케팅을 담당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대충 하면 안 돼. 근데 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베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 인기 있는 연예, 내가 그냥 듣기로는, 그리고 저기 뭐야, 보도 자료로 봐서는, 보도 자료에서는 좀 마케팅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업가. 그러니까 그런 광고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비니까 공장에 대금도 못 주고 해서 이렇게 꼬이다 보니 안 좋게 좀 끝났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알겠죠? 그냥 막 돈대로 붓고 막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기업 미션 뭐 이런 거, 요거는 활동인데 뭐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활동들은 쌤이 모의 창업 이런 거 우리 여기 소회의실 열어가지고 사실 뭐 해보고는 싶었는데, 요거는 뭐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물론 지금 소회의실로도 가능은 하지만 뭐 여러분 혹시나 마이크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모의 창업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등교하잖아요. 그래서 등교를 하면 간단하게 요거 하고 뭐 남는 시간 뭐 시험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거 쌤한테 주시고 쌤이 세특에 진로 특기사항에 기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여기 유튜브 영상 사업계획서 관련된 거 하나 볼게요. 잠깐만요. 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대표님 한 분이 피드백을 저한테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들 오픈 영상 채팅방에 사실 화면이 좀 계신 끊기긴 분들이 한데 있어요. 그런가 그거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좀 그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여기 막 보여드려도 될까 그랬더니 이제 또 여기 흔쾌히 왼쪽에 이렇게 허락을 사업 해주셔가지고 계획서나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런 이렇게 거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위주로 보면 됩니다. 다 일단 보여드릴 수는 한번 없고 보세요. 패키지 개요에 대해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표님께서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도전을 하셔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의 개요 부분,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어때요, 여러분? 딱 보고 어떤 느낌 드세요?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이죠. 여러분, 좋은 사업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제가 항상 백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백데이터가 이미 있거든요. 왜냐, 시제품 다 만들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제품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계 장치들이 얽힌 그런 건데, 이거를 시제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작동이 되는 그런 동영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백데이터는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에는 이거를 내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되면 되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딱 전달이 되죠. 진짜 좋은 사업계획서는 뭐냐면요, 읽지 않고도 파악이 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나 직관성이 뛰어나가지고 읽지 않고도 이게 뭔지 파악이 되고, 타겟층이 뭔지, 차별성이 뭔지, 강점이 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읽지 않고도 그대로 들어오는 게 되게 좋은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설계 도면까지 다 있고, 뒤쪽에 가보면 시제품 제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하는 방식들, 두 줄 넘어가는 게 없죠. 두 줄 넘어가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보면 한 줄도 다 안 채우죠. 정말로 깔끔하게 딱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전달이 돼서, 어떤 이 장치에 대한 뭐 특허라든지, 그리고 핵심적인 부품에 대한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사업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신데 근데 이거를 혼자 쓰신 거예요. 제 영상을 아주 초창기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예전에 제가 전화로 이제 멘토링 해주는 영상을 한 몇 개 올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전화로 멘토링을 했었던 그분이에요. 그때 보면 이제 제가 좀 되게 친절하지 않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학계에서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단 몇 개월 만에 엄청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품도 완제품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이제 고생한 그런 흔적이 보이고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대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직접 직접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계획서 단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좀 그게 걱정되는데 시장 중심적인 그런 접근법의 사업계획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를 위한 음식물 처리기, 뭐 식당을 위한 음식물 처리기, 뭐 신혼부부를 위한 음식물 처리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장치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공계 출신에서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시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제품을 잘 만들었어, 내가 잘 만들 수 있어 이거에 포커싱을 둔 그런 사업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시장 중심적인 그런 심사위원이 보면 다소 조금 불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시장에서 필요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측이 되는 그런 시장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1인 가구한테 쓰면 딱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뭐 신혼부부한테 쓰면 좋겠는데 식당에 쓰면 좋겠는데 알아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시장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 아니죠. 좋은 이런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생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발표를 되게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전주 오셨을 때 제가 발표하는 것까지 다 잡아드리긴 했는데 그걸 사실 또 얼마나 트레이닝하고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드느냐는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확실히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피칭에 있어서 너무 약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두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과 발표에 대한 부분만 없다면, 그것만 이제 잘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에서도 여기 대표님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표님께서 전주에 저를 보러 오셨거든요. 저를 보러 오셔서 이제 제가 거기서 PT랑 잡아드리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배를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배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내용이 이제 이거를 계속 구상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뱃속에 암덩어리가 엄청나게 막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대장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약을 먹고 이제 변을 뽑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했대요. 바로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배를 열고 보니까 이 그러니까 변비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변비가 석화가 돼서 대장에 달라붙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돌덩어리 같이, 변이 돌덩어리 같이 돼서 대장을 막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의사의 진찰, 그리고 CT의 진찰이 오진인 거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배를 열어보니까 오진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거의 뭐, 만분의 일의 그런 확률이 나오는 그런 오진이 일어난 덕분에 이분이 살았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사가 오진했다고 막, 멀쩡한 배를 왜 여냐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겨우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변이 석화가 될 정도로 변비가 심했고, 그걸 왜 못 느꼈냐? 이거 만드느라. 음,
이거를 만드느라 그냥 거기에만 이제 정신이 몰두가 되다 보니까 다른 걸 신경을 못 썼대요.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신경도 못 쓰고 화장실을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도 신경을 못 쓰고 그냥 계속 앉아서 고민만 한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면 우리가 장이 멈추잖아요. 고민만 하다가 몸이 그 지경이 된 거죠. 음.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잘 나섰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서도 나오고 그 제품도 만들고 진짜 제품 돌아가는 거 보면 한번 제품 이미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첫 페이지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작동되는 동영상까지 또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 발표 때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정말 사업계획서를 정말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한 200개, 200개? 200개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봤거든요.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우리가 꼰대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아버님 세대들을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을 만든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몸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죠.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건 정말 엄청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생 창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이제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순히 내 아이디어만 가지고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게 진짜 제가 너무 뭐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막 심한 말 하기도 해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제품도 없고 심지어 그림도 뭐 제대로 해가지고 뭐 어떤 설계 도면이라도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연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변리사 사무실에 내가 가져갔는데 그 변리사님이 되게 좋다고 했다. 그런데 왜 심사에서는 떨어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지금 이런 분은 막 온 몸이 뭐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도 이제 발표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근데 이제 한글도 제대로 못 이렇게 못 다루고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한테 배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완성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젊은 분들은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뭔가 지원을 하고 내가 선정이 되면 그래서 정부한테 돈을 받으면 그때 제품 만들게 이런 분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사실 나부터도 내 돈을 들여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그런 자신이 없으면서 왜 정부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죠? 나부터도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노력을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정부가 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정부가 오케이, 너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넌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이거 할 거야. 내가 얼마가 걸리든 간에 내 재산을 뭐 털어서든 간에 내가 빚을 얻어서든 간에 난 이거 할 거야. 근데 너희가 정부가 돈을 주면 오케이, 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사실 이런 깡다구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잖아요. 적어도 사업가라면. 좀 요새 며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피드백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처럼 이 대표님처럼 정말 몸이 망가질 정도로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사람 살고 죽는 일 아닌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부터 나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대표인가? 나는 내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잘 봤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보면은
깡도 있어야죠. 사실 쌤 같은 사람은 사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쌤 주변에 사업하는 분이 있긴 있거든요. 작은 이모부가 사업을 좀 크게 하고 계셔가지고 물론 뭐 지금은 좀 안정되고 이렇게 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기반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초반에는 저희 작은 이모부도 되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쌤이 그 사촌 동생 둘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 이유가 초반에 작은 이모랑 작은 이모부가 이제 집이 없어서 저희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 애기들까지 사촌 동생들까지 그 정도로 사실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같이 살면서 저는 뭐 사촌 동생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고 뭐 지금도 굉장히 친하고 근데 이제 뭐 작은 이모랑 작은 이모부도 지금은 아주 아주 잘 돼서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같이 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든지 간에 좀 힘든 경우가 있다라고 쌤은 생각해요. 뭐 쌤은 뭐 되게 이렇게 쉽게 선생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목표로 나는 그 힘들었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뭐 좋은 선생으로 남고 싶지 내 한풀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힘든 상황에 지금 닥쳐 있고 좀 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게 하겠지만 힘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저기 실용 수학 듣는 친구들 있잖아. 내가 어제 공지를 좀 잘못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더라고. 그래서 등교해서 그 활동할 겁니다. 입체도요. 겨냥도 입체도 이거.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일찍 마칠게요. 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하시고 나갈 친구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했어요.